그 이번 시간에는 그 경쟁자 전략 분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쟁자 전략 분석은 나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이 기업, 조직, 아니면 사람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하는 건데, 경쟁자 전략 분석의 목적은 기업이 어떤 경쟁 전략을 수립해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전략적 지원할 수 있으며 해야만 하는 거를 나타내는 게 어디에 전략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전략의 우위 요소와 전략적 목표라는 걸 두 가지로 다 퍼스펙트를 놓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략적 우위 요소는 고객들이 인정하는 제품의 특성, 그 다음에 원가 우위, 이거 두 가지. 그 다음에 산업은 내가 사업하는 게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산업의 특정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이 자료들을 많이 보면 차별화 전략을 쓴다, 집중화 전략을 쓴다, 여러 가지 전략을 나오는데 전략은 세 가지밖에 없답니다. 경제학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전략은 저원가 전략을 쓰든가 차별화 전략을 쓰든가 집중화 전략을 쓴다 이거죠. 두 가지 전략을 한꺼번에 쓰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집중화 전략을 쓰면서 저원가 전략을 쓰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는 보일지 모르지만 특화된 산업에서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항상 저원가가 좋은 게 아니고 집중화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조직은, 우리의 기업은 어떠한 전략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지 특성을 알고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게 경쟁자 분석이랍니다. 여기 경쟁자가 있으니까 경쟁자 분석입니다. 이거와 관련된 자료는 우리 다음점 카페 DBDB 안에 들어가 보면 정보전략기획론 _SIS 예제라는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 안에 보면 경쟁자 전략 분석이라는 이 단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별화 전략과 집중화 전략을 두 가지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꾸 우리 이 효도 기업인 하나인 쌍용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데, 쌍용 자동차가 맨 처음에 뭐를 썼습니까? 집차 RV에 대해서 레저 비에클에 대한 이 집중화 전략을 썼습니다.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벤츠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벤츠라는 회사의 차는 차별화 전략입니다. 내 차를 살려면 이런 차별화 전략입니다. 그리고 딴 사람이 뭐래도 승차감만큼은 이런 딴 데보다 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덤벼드는 그 회사가 쓰고 있는 전 산업 전체,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냐면 RV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승용차도 만들고 찝차도 만들고,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 벤츠의 화물차도 있잖아요. 트레일러 같은 것도 있고. 이래서 자기네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쓰는 차별화 전략에 쓰는 제품을 이번에 우리 회사가 벤츠 400 모델하고 비슷한 300 모델하고 비슷한 체어맨을 만들어갖고 체어맨이라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체어맨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우리 쌍용이 이렇게 잘 나가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집중화 전략만 쓰던 회사에서 차별화 전략을 쓰는 이만한 덩어리에 있는 걸 요만큼을 잘라다가 집중화 전략을 쓰려니까 이게 씨알이 안 맥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제품이 산업 전체인지 산업 특정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차별화를 쓸 것인지 집중화를 쓸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저보다 똑똑하신 경제학자들, 경영학자들이 그런 전략을 쓰셨겠지만 제가 공부했던 포터나 카플러나 이런 분들의 이 책들을 읽어본 이 느낀 바에 의하면 두 가지 전략을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해갖고 좋은 점만 장점만 따야지 해갖고 전략을 쓴다면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구나, 이런 걸 이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 집중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생각하는 본원적 전략, 저원가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 어떤 데에서 이런 전략을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산업 전체를 할 것이냐 부분을 할 것이냐 제품에 특화된 것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면 어느 전략을 써야 될지 제품이 특화된 거냐 그러니까 원가 우위 즉 그냥 가격으로만 싸울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전략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원가 전략은 뭐냐면 생산 비용이 위에 있다. 구매 비용, 관리 비용 어쨌든 비용과 관련된 원천이 좋을 때 우위를 차지할 때 본원적 전략에 저원가 전략을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부 전략은 원가를 통제한다든가 제품 설계 기술이 좋다든가 제품 광고를 잘한다든가 여러 가지 내 제품에 대해서 이게 누구는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야 뭐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때 쓰는 거냐면 대량 생산, 대량 소비입니다. 소량 생산, 소량 소비에서 특화된 제품에 저원가를 쓴다 그래서 항상 유리하죠. 물론 좋지요. 특화된 제품이 가격까지 싸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전략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서 쓰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 나는 무엇인가 다르다. 독특한 테크놀로지, 기술력. 독특한 디자인. 얼마나 예쁘냐, 내 거 봐라. 독특한 서비스는 우린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합니다. 독특한 채널, 판매 영업망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좋은 이 마케팅 전략을 갖고 있고 기술력, 정보력, 홍보력이 좋은 회사. 세부 전략이 이런 걸 잘 세워야 된다 이거죠. 고유의 브랜드, 누가 이름 탁 대면 아 거기 하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거. 그 다음에 조직의 유연성. 조직이 쉽게 플렉시블하게 이렇게 바뀌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스트릭트 해갖고 우리는 안 바뀌는 이런 조직이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조직이. 그 다음에 이미지 광고를 계속하는 겁니다. 제품 광고가 아니라 제품 광고나 이미지 광고를. 그 다음에 예제로다는 고객 위주의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할 수 있고 편안한 분위기, 편안해야 돼요. 안락해져야 되고 편리성이 추구돼야 된다 이거지. 빠르고 효율적인 지원 및 서비스를 해야 되고 소수 정예화 이 전략으로 나갈 수 있을 때에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이제 차별화 전략을 써라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고 집중화 전략 어디에 한 군데에다 몰빵 때리는 거죠. 여기선 정보력이 좋다든가 기동력이 좋다든가 철수 장벽이 낮을 경우에 집중화 전략을 쓰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 회사의 전체 산업에 대해서 자동차 산업에 대해 된다면 철수 장벽이 무지 높을 겁니다. 하지만 집중화 전략을 써서 RV차에서 하나 철수하는 것은 그 철수 장벽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 다음에 경쟁을 회피해 가려할 때 경쟁자가 없다라든가 없으면 있어도 얘는 피할 수 있다. 우린 요거로다. 이런 식의 전략이 먹힐 때. 그 다음에 애드버타이징, 홍보, 축소. 그러니까 이거는 강조하라는 거예요. 내가 광고를 별로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제품 특화된 것. 기타 기업의 약점 부분을 공략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승차감. 뭐다?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포장되지 않은 길도 잘 갈 수 있습니다. 포장된 길 잘 가는 거는 뭐 누구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RV카가 포장되지 않은 길을 잘 못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사로 40도도 올라갑니다. 막 이런 거. 타 기업의 약점 부분을 그런데 걔네는 이걸 못합니다. 이렇게 공격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이 전략을 세워야지. 쟤네는 이거 못해요. 이 전략은 안 되는 겁니다. 걔네가 언젠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해주는 게 집중화 전략에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최초의 전략으로다 쓸 때 좋다라는 거고 품질 관리를 잘하고 있을 때 기술력의 우위를 갖고 있을 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전략과 관련 책을 몇 권을 읽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썼던 전략 실행 원칙을 한 11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부분들이 학자들이 겹치고 있는데 그걸 정리만 한 겁니다. 제가 정리만 했는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는 목표의 원칙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목표의 원칙.
경쟁사의 약한 부분, 산업 환경의 취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어느 목표를 잘 세워라. 두 번째, 집중의 원칙입니다. 이거저거 다 하는 게 아니라 공격 목표에 대한 전략적 상대 우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약한 곳, 전략이란 일정한 시기, 장소, 조건 하에서 상대적 우위를 논해야 한다. 어떤 때 좋다, 어떤 장소에 좋다, 어떤 컨디션에서 좋다라는 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요새 뭐 매일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기에 좋느냐? 이건 다 말해요. 미세먼지 많을 때 좋다. 그 다음에 장소. 어디에? 우리는 자꾸 선전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공기청정기 하는 거 보면. 우리는 방에다 하나 놓고, 어디야? 부엌에다, 이 주방에다 하나 놓고, 막 이러지 않으세요? 조건이 어떤 거예요, 조건이? 우리는 애들이 뛰어놀아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뛰면 방향을 따라갑니다. 어쨌든 컨디션에 대한 내용들을 어떤 집중, 포커싱을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바뀔 수 있다 이거죠. 선제 공격의 원칙, 선제. 기선을 제압하여 산업 전반에 걸친 주도권을 장악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선제 공격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 선제 공격하고 타이밍의 원칙은 그러니까 이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회사를 다녔습니다. 오랫동안 다녔는데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거기서 다니다가 그 미국 우리 본사가 얼바인에 있습니다. 얼바인에 가서 공부도 좀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와서 이제 거기서 많이 배워왔죠.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는데 선제 원칙을 쓰는데 우리가 뭘 만들었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연하게 쓰고 있지만 노트북에 아주 조그만 하드디스크가 들어갑니다. 그 하드디스크가 이제 2.5인치짜리가 들어가는 게 있고 그거보다 더 적은 게 들어가는 것들이 요새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웨스턴 디지털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 우리가 회사에 명운을 걸고 2.5인치 하드디스크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노트북이라고는 안 했고 우린 지금 이 사람들은 미국 가면 이거 우리 쓰고 있는 이 노트북을 노트북이라고 안 그래요. 걔네들은 아직도 이걸 랩탑이라고 합니다. 무릎에다 올려놓고 쓴다 그래서 랩탑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그 랩탑에 들어가는 게 3.5인치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를 쓰는데 3.5인치 하드디스크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놈의 무게 때문에 랩탑 무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라저 존슨 회장님이 이제 방향을 바꿔서 최초로 사람이 갖고 다니는 컴퓨터, 그쵸? 갖고 다니는 포터블이 아니라 이 핸드 캐리할 수 있는 컴퓨터에 들어갈 수 있는 제일 가벼운 하드디스크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입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제품 이름을 몰래 만든 게 우리 내부에서 피라나라고 만들었어요. 피라나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풀면 우리가 노트북 시장을 다 먹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2년 동안 이걸 연구하고 그 R&D 자료를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그 일의 일부를 나는 한 거죠. 했어요. 선제 원칙을 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 추석에 시제품을 내놔야지 그러고 있는데 우리만 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거 시게이트라는 회사였습니다. 시게이트라는 회사가 우리가 이번 추석에 제품을 내놔야지 그러고 그날 제품 발표까지 하려고 일정 다 잡았는데 2주일 전에 딱 진짜입니다. 14일 전에 싱가포르에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우리 이런 2.5인치 이렇게 가벼운 하드디스크를 만들었더라고. 그때서부터 우리 웨스턴 디지털이 얻어맞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 썼던 돈 거의 다 날아가는 실정 됐죠. 그래서 우리 패밀리가 전 세계에 4군데 공장 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해서 한 4군데 우리 하드웨어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2개를 문을 닫았습니다.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 선제 공격 한 대 맞은 겁니다. 맞은 걸 잘했다가 아니라 잘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제가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찾아보십시오. 신한은행이라는 은행에서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는 은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토요일날, 일요일날, 물론 안 됐어요. 노조의 반대에 의해서 안 됐지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만일에 대한민국에 10개의 종류의 은행이 있는데
토요일도 일요일도 평일처럼 쓸 수 있는 은행이 있다면 그 은행으로 돈이 다 몰리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그때 웨스턴 디지털에서 한번 그걸 경험하고 난 뒤에, 이게 선제의 공격이다. 이걸 하게 되면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반을 먹을 수 있겠다. 막 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아무도 그런 이 생각을 안 했잖아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을 이 은행에 근무한다라는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체들이나 돈 좀 조금 있는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뭐 똑같이 뭐 이 서비스 해주면 되는데 나 A은행에서 빼갖고 신한은행으로 바꿔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소식을 신한은행이 선전한 게 아니라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때는 요새는 뭐 종영 방송들 많고 뭐 방송국도 많지만 그때는 딱 3개밖에 없었어요. MBC, KBS, 7, 9, SBS도 그 뒤에 생겼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놓는데 그때 제일 최고의 뉴스는 9시 뉴스였습니다. KBS 9시 뉴스는 땡 하면 그냥 사람들이 다 봐야 되는, 거기에도 이런 뉴스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휴일날 오픈하는 은행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발표를 해줬어요. 그게 얼마나 큰 선전인 줄 아세요? 물론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나중에 여기에 노동조합하고 뭐 인권 이 시간 싸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긴 안 됐어요. 그러면 만일에 그게 됐다고 치면 은행들은 다 점점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데 신한은행만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3개월, 6개월 뒤에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매출이 줄어들지? 그러고 분석을 해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근무 때문에 손님들을 다 뺏긴 거예요. 그럼 가봐요. 거길 가봐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이사회 거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선 6개월 뒤에, 9개월 뒤에 우리은행도 뭐라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겠습니다. 하고선 막 선전을 해요. 두 가지를 잃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잃었냐면 일단 광고의 효과를 잃었습니다. 두 번째 하는 사람은 뉴스에서 광고 안 해줍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뭐예요? 한 번 잃었던 고객한테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신한은행 옮겼습니다. 6개월 뒤에 가서 우리은행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려니까 우리도 다시 와주세요. 그럼 올 것 같아요? 불편함 없으면 안 옵니다. 더 많은 어드밴테이지, 이점을 주거나 무엇인가 서비스가 개선되고 무엇인가 더 좋아지는 게 없다면 한 번 잃은 고객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선제 공격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 다음에 기습의 원칙,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한 대 다 맞은 거 아니에요? 시게이트한테. 힘의 열쇠를 보완하고 그때만 해도 시게이트는 웨스턴 디지털 하드디스크의 경쟁이 안 됐었어요. 그 시게이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큰 회사고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매출액으로 볼 때는 웨스턴 디지털이 하드디스크 마더보드는 전 세계 1인자였습니다. 그때. 근데 힘의 열쇠를 보완하고 전략적 균형을 역전시키고 상대적 우위를 획득하는데 기습의 공칙입니다. 먼저 한 방 치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한 방. 그 한 방에 우리가 이제 그 전 세계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이 스몰 하드디스크 시장에 1인자와 2인자가 바뀌는 이러한 현상을 맛봤죠. 공방의 원칙, 성장과 확대 일변도로 전략보다는 안정과 생존에 주력해야 할 때를 구분해라. 즉 계속 클 수만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선 쉬어가야지 하는 이러한 전략이 들어가야 된다. 혁신, 저번에도 말했죠. 혁신은 100가지 하면 99가지는 실패한다. 하나만 성공해도 성공이다. 하지만 혁신을 하지 않는 것은 애초에 성공할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쟁 관계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 능력을 부여하는 경쟁 전술을 하나 만들어야. 그래서 딴 사람이 못 따라오게. 간결의 원칙, 복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서 혼란 및 오해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간결하게 해라. 타이밍의 원칙, 아까 말했죠. 선제 원칙에서 제품, 상품, 서비스의 시장 출하에서 적절한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
적용 조치, 정세 판단, 냉각기관 등 간의 냉각기관에 대한 판단을 잘해서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연계 원칙, 경쟁 기업 또는 보안 기업들 간의 공동 전략이 필요하면 해라. 항상 적은 아니다. 적일 때도 있지만 나한테 동료가 될 수 있다. 나한테 미진한 부분에 나의 약점을, 나의 위크니스를 그 사람들이 커버해 줄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사설에도 집어넣어서 연계의 원칙을 따져가자. 공생적 마케팅의 개념을 가져가자.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면 그걸 생각해보자. 융통의 원칙, 경영 활동의 변화 또는 장애에 부딪혀 또 사전에 준비한 계획들이 상황에 적합하도록 바꾸는 목표를 달성한다. 즉 다시 말해서 어저께 지난 시간에 말했죠. 융통의 원칙. 융통의 원칙에서 뭐 말했어요? 만약에를 생각해보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가 바로 융통의 원칙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기밀 유지의 원칙. 전략의 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기밀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밀이 되면 그거는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은 이런 실행의 제 원칙을 가지고 경쟁자를 분석하고 내 전략을 그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든다면 틀림없이 그 경쟁 전략은 좋아지는 것이다. 그 경쟁 전략에는 무엇이 있다? 반드시 목표가 있다. 그럼 이 목표를 만들기 위한 무엇을 만들자? 정보 시스템을 만들자. 이게 뭐라는 거야? ISP입니다.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다음 페이지, 여기서 1.8, 1.9는 그냥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얘기니까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보의 시스템화. 이제 앞으로 모든 정보는 시스템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에는 하드웨어 값이 비싸고 시스템 구축하기가 어려웠으니까 모르겠지만 요새는 정보를 만들겠다면 아주 쉽지 않습니까? DB도 있고, DB 그 데이터 핸들링 해주는 툴들도 많고, 응용 프로그램도 쉽게 짜고, 그러니까, 쉽다 해서 여러분들이 쉽다라는 게 아니죠. 어려운 프로그램도 있지만, 우리 옛날에 어셈블리, 코볼, 포트라인 이런 거 쓰던 시절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세상은 이제 너무 좋잖아요. 초등학생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배워가지고 짜고 있는 세상인데, 어쨌든, 그때 정보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인적 자원이죠. 정보 시스템의 관련자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최종 사용자까지도 고려해서 데이터화를 시킬 준비를 해라. 판단과 기획. 네트워크보다 이거부터 이렇게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성뿐만 아니라 자료를 전략적 정보로 이용할 수 있는 성능에 관련된 모든 내용 등을 고려해야 된다. 처리, 축적. 데이터를 처리하고 축적하는 일을 하죠. 이건 사람은 판단과 기획을 하고, 네트워킹. 자료의 전송뿐만 아니라 판매량 확충 그리고 부가치 창출을 위한 통신망을 구축하라. 이제 네트워크 구축 안 해가지고는 나중에 나와요. 우리 이 경험 곡선에서 가보게 되면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전송, 보안 이쪽이 이제 같이 포함돼 가지고 고려해야 되는 정보화 시스템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은 뭐냐면 현 정보 시스템을 분석해라. 자기네가 쓰고 있는 시스템을 냉정하게 분석해라. 무엇이 잘 돼 있고 장점, 단점에 대해서 기업의 현 정보 시스템을 분석, 진단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현 정보 시스템의 분석 대상은 현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물론 인적 자원 등 모든 요소래라. 즉 시스템 구성 부분에 현재 하드웨어 나중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설계하고 구축하고 할 때 내 하드웨어 용량, 배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구성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고 네트워크 관련된 거 LAN, WAN 지금은 인터넷이죠. 요새는 인터넷 안 돼가지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인터넷 안 되는 그 순간에 할 일이 없어지잖아. 지금 세상이. 정보 시스템을 연결하여 네트워크 구성을 스피드, 전송량 등을 포함해서 분석한다. 그 다음에 운영 업무, 내가 하고 있는 업무, 각 정보 시스템들의 운영되고 있는 업무들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자 이런 얘기. 인적 자원이라 그러면 우리 정보 시스템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해당되고 정보 시스템 관련된 것들은 그렇지 않고
현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분석 설계. 분석 설계는 우리 유저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물론 일은 하지만 그분들이 안 도와주면 못하는 거거든요. 인적 자원에 대한 분석을 그리고 각 담당자별로 어떤 사람하고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자. 현 정보 시스템 문제점을 도출했다면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용자 요구에 부적합한 현 정보 시스템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 정보 시스템에 내재한 문제점 전략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전략과 영향이 있는 문제점이라면 반드시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아유 그래 그냥 그건 문제점인데 그냥 써도 돼 그거 투자하느니 그냥 쓰는 게 나 이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략에 부합되는 개선된 새로운 정보 시스템 구성 계획이 나와줘야 된다. 이때 이제 반영되는 게 새로 우리가 구축해준 어드밴티지 우위 컴페티브 그러면 전략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전략을 하기 위해서 정보 시스템이 이런 것들이 조금 보완돼야 되겠습니다 하면 사장님들이나 경영자들이 안 돼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잘하겠다는데 더 돈을 많이 벌겠다는데 제가 가끔 우리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전산하는 사람들이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운영 비용 또 아니면 전산 투자 비용 이런 말을 씁니다. 저는 이 비용이라는 단어를 IT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비용이라는 건 expense입니다. 어떻게 하면 줄일까를 생각하는 게 비용입니다. 비용보다 더 좋은 단어는 investment 투자입니다. 전산은 투자지 정보 시스템은 투자지 비용이 아닙니다. 쓰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100원을 투자해서 1000원을 벌려고 하는 거지 100원을 써야 되는 걸 80원으로 줄이려고 이런 전략으로는 안 된다. 정보 시스템은 투자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마인드부터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새로운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방향은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 새로운 경영 자원으로 최고 경영치에 인식되는 정보 시스템 이 사람들이 우리 안 도와주면 못해요. 정보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반영되는 정보 시스템 네트워크를 꼭 적어야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무 처리의 효율화, 매출 등등에 기여하는 정보 시스템 사람이 편해져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고객 지향 및 인간적인 요소를 중요시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다 정보 시스템의 방향을 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얘기죠. 정보 시스템의 평가는 자체 의사결정, 대내적으로 대외 활동인 것을 분석하고 대외적 활용입니다. 대외적 활용, 정보의 상품화까지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데이터를 모으지만 그 돈을 모아서 그것을 팔아서 정보도 상품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클라우드에라 이런 이제 회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모았다가 그 데이터를 팔면서 돈을 버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냥 데이터만 팔면 100원인데 분석을 해서 팔면 1000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이제 세상이 다가왔고 정보는 초기에 대내적으로 경비 절감, 관리 능력 향상 등을 위해서 고려되지만 끝에 가서는 정보를 상품화해서 이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 단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십사 하는 얘기죠. 정보의 대외 서비스는 경쟁자한테 내 정보도 줘야 됩니다. 줘야 될 땐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보가 맞은 걸 줄 때도 있지만 치팅, 가짜 정보도 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경쟁자도 인터넷을 통해서 나를 알 테니까 데이터로 그렇다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의 거래처, 고객, 그룹사 내 관련사, 소사이어티, 나한테 물건 공급하는 사람들, 나랑 관련된 단체 기관들, 정부 이런 데 G2 연결되잖아요. 이런 데들하고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항상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경쟁자한테도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이 이러한 정보 시스템이 좋은 정보 시스템이다. 그래서 1.9에서 보시게 되면 챕터 1.9에서는 별것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전략정보 시스템 이전의 세상을 우리는 MIS 세상이라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세상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경영 정보 시스템에서 전략 정보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려는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하는 ISP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은 MIS의 마인드 이건 당연히 다 포함하는 거고 MIS 마인드가 아니라
전략 정보의 마인드에서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보여드린 게 뭐예요? 이 맥린 교수님이 쓰셨던 이 효율적에서 효과적으로 바뀌는 CTO에서 전략가 아날리스트로다 이 바뀌는 이런 스트레이트직 아날리스트로 바뀌어야 되는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는 거죠.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책에 나왔던 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스템의 목적을 명확히 하자. 얘는 efficiency, 효율성이었는데 효과성으로 바뀐다. 그랬죠? 맨 처음에 그 그림 시작했잖아요. 이 그림도 뭐 외국의 학자들이 썼던 자료 몇 가지를 합해서 하나로 만든 겁니다. 기본적인 사고는 관리,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할 수 있느냐. 이건 전략적입니다. 싸우러 나가겠다는 얘기죠. 전략을 가지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관리만 잘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걸 해갖고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개념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대 효과는 경비 절감, 인력 절감, 무엇인가 줄이는 쪽, 익스펜스에 관련된 쪽이었잖아요. 이제 정보 중심, 경쟁 우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 중심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의 환경이 관리 중심에서 마케팅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세일하고 마케팅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주력 장비하고 컴퓨터, 주력 장비는 컴퓨터였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망이 들어간다. 네트워크. 그 다음에 기술적 개념에서는 정보 기술이 최고였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경쟁 전략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시스템의 범위는 내부 시스템 위주였다고 치면 이제 외부에 연결을 해갖고 시너지를 나타내는 이러한 전략으로 가야 되는 시스템이 된다 이거죠. 시스템 개발하는 마인드, 사고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업무 처리 중심에서 부가가치 value added, 부가가치 창출로 바뀝니다. 어디를 하게 되면 돈을 더 벌 수 있느냐? 추진 주체는 시스템 부문이 중심이 됩니다. 즉 정보 시스템 부에 있는 사람들의 리딩이었다 이거죠. 리딩에 의해서 간 리딩 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됐는데 이제는 탑이 나서서 해준다. 우리 정보 시스템 쪽은 이분을 도와주는 서포트 해주는 역할로 해주는 이런 개념이다. 그 다음에 시스템의 최고 책임자는 시스템 부문장이었는데 이제는 CIO 정보 담당 임원 또는 CFO 아니면 CEO, Chief Executive Officer. 우리가 요새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CIO, CFO, CTO, 뭐 Chief Technical Officer. 뭐 이런 다 그 뜻이에요. Chief. 그래서 CEO라는 게 최고 높은 거죠. Chief Executive Officer. 이 오피서들 중에서도 최고 높은 거니까 최고 경영자 이렇게 말하죠. 최고 CEO를 그래서 최고 경영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CEO, CIO, CFO 이런 얘기죠. 투자의 개념은 뭐다? 경비, 지출, 절약 여기 나오네. 익스펜스 개념에서 자본 투자 영역, 인베스트먼트 개념으로 다 바뀌어 나가고 있다. 투자의 기대는 로우 리스크 앤 로우 리턴이에요. 리스크도 좀 적지만 뭐에 비해서 전략 정보에 대해서 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잘못되면 몰빵 때리는 거죠. 웨스턴 디지털처럼. 웨스턴 디지털 한 번 전략 한 번 잘못 세워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 패밀리가 6,000명이었습니다. 그때 6,000명이 그 전 세계 웨스턴 디지털 패밀리였는데 이 직원들이었는데 그때는 직원이라고 안 부르고 우리는 패밀리라고 불렀어요. 그때 우리 패밀리가 6,000명이었었는데 그거 한 방 얻어맞고 3,000명으로 줄었어요. 6개월 만에. 진짜 그 정도로 아주 그냥 큰 데미지를 입었었습니다. 하이 리스크입니다. SIS 구축 배경은 정보 사회가 너무 급진적으로 그러니까 변화하고 있어요. 정보가 너무 많이 바뀌어요. 뭐 기술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우리도 못 따라갑니다. 매일 책을 보고 있는 우리들도 또 이것도 바뀌었네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그냥 공부 하나 하고 나면 또 뭐가 나오고 공부 하나 하고 나면 또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귀찮아서 이제 현재 있는 것까지만 하고 저도 그만하려고 하는데 이제 강의도 이제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경쟁이 심화됐다. 기업 경쟁의 생존 수단으로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정보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한다. 아까 말했잖아. IoT, 인터넷 오브 띵 했더니 좀 있다 며칠 있다
EOT가 나와요. everything of, 아니, 인터넷 오브 everything. 인터넷 오브 everything으로 바뀌었어. thing이 everything으로 또 바뀌어. 그냥 IoT 새빠지게 공부해놨더니 며칠 있으니까 또 이게 IoE로 다 바뀌어? 그럼 또 뭔가 보면 비슷한 거지만 이게 기술이 클라우드 컴퓨팅. 요새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의 목표가 뭐냐? 비용 절감이에요. 가능하면 싼 값에 컴퓨터 환경 만들자. 컴퓨터 네트워크. 어떻게 하면 컴퓨터 네트워크를 잘 이용하겠느냐? 텔레커뮤니케이션, 모바일입니다. 뭐 네트워크하고 이 텔레커뮤니케이션이 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건 망을 말하는 거고 텔레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여러분들 스마트폰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모바일 쪽.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같은 네트워크의 개념입니다. 네트워크의 유선 무선이든 어쨌든 간에 데이터베이스. 우리 데이터베이스야 뭐 다 아는 것들이고. 요새 빅데이터 모르는 사람 없잖아. 빅데이터만 해고선 빅데이터 뭔가 공부하려고 했더니 여기서 또 낼름하고선 AI가 어쩌고 저쩌고 머신러닝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저장 기술은 하도 많이 바뀌어서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거는 저는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어떻게 하면 사용자 편의성이 좋아지느냐 이런 급속한 발전. 멀티미디어, 캠, 캐드, 로봇 뭐 지금 뭐 로봇 공학 로봇 엔지니어링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AI, 그러니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그냥 컴퓨터와 관련돼서 이런 모든 기술들에 컴퓨터가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는 어떤 기술들을 우리 전략에 써먹을 것인지 어떻게 써먹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기법을 나중에 우리 자그마한 프레임워크나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 기술을 이용한 이익을 창출하자. 정보 기술에 대한 투자부터 실질적 이익 창출하고 경쟁 대상이 바뀌고 있다. 몇 명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국제화, 개발화, 법적 규제의 심화 및 완화, 개성화, 많은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경쟁적 우위를 컴페티티브 어드밴티지로서를 차지해야 되는지 이쪽을 우리가 SIS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략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원인, 그러니까 need, seed, 원인과 필요에 의해서 정보 시스템 구축 시 고려사항 및 방향을 정확히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SIS 구축 배경도는 여기입니다. SIS는 여기에요. 전략정보 시스템. 시장의 변화 많이 얘기했죠. 거시환경 변화, 무슨 시장 변화, 기업 간의 경쟁력 변화, 매력, 산업 매력도 이런 거 다 했죠. 여기서 보게 되면 개성화, 전문화, 라이프 사이클 앞에 했던 얘기들 다 나옵니다. 무한 경쟁 시대가 왔다, 국제 개방화가 됐다, 이런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니드야, 원인적 측면이야. 이것 때문에 해야 된다.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한 수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시드. 나는 정보통신, 정보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오는 걸 우리도 써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기업 간의 경쟁력이 격화되고 있다. 강화가 아니에요. 격화야, 격화. 격화가 된다라는 건, 강화된다라는 건, 싸움이 심해진다라는 건, 격화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것들을 이용해서 더 이상은 못 따라오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통신 기반의 정비가 되고 다양한 IT가 발전되니까 걔네가 이걸 쓰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정보를 경영 자본으로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정보를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점이 만나는 요 지점에서 요러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니까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전략정보 시스템이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전략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되는 거. 그럼 경쟁 기업은 기존 경쟁 기업, 신규 참여, 외국 기업, 대체품. 우리 대체품 많이 했잖아요. 플라스틱 얘기하면서 거래선, 고객, 가맹점, 공급자. 다 우리 거래선이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상품 서비스하고 수주받고 경쟁주의를 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해내고 이 사람들한테서 그러려면 뭐가 있냐면 경쟁 전략이 있어야 되고 정보 기술 자원이 있는데 경쟁 전략과 정보 기술을 묶어내는 시스템을 뭐라고 한다?
전략 정보 시스템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위치를 제가 뭐 잘 그려본 거죠. 이제 여러분 강의 자료 만들려고. SIS 기획 과정에서는 기획의 의, 경영 활동에 정보 기술을 적용하기 적합한 문제와 정보 기술이 자사의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되겠다. 전략 정보 기획 과정 단계는 도입 검토하고 단계에 대해서 인식하고 단계별로 추진 사항을 파악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평가 항목도 만들어야 돼요. SIS 실행 계획은 기획 과정이고 실행 계획은 정보 기술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부문별 역할의 명세를 하고 구체적 돈이 필요하죠. 예산. 전략의 실행을 위한 책임자 선정을 하고 정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절차 계획을 만들고 통제 기준을 누가 어떤 걸 책임지는지를 정확하게 만든 다음에 실행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죠. 그렇다면 전략 정보 시스템 만들면 성공하느냐? 대부분 성공 못합니다. 왜? 제대로 해야지 성공을 하니까. SIS 전략 정보의 성공 요인은 1번 전략의 입안 및 수행 능력입니다. 전략이 그렇잖아요. 저희가 뭐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전략이라는 것은 똑똑한 사람 몇 명이 앉아갖고 이런 거 하자. 그건 아이디어지 전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의 입안 그러니까 어떻게 계획 및 수행 능력, 전략과 정보 자원의 적절한 통합을 위해 정보 전략이 요구된다. 그 다음에 SIS 자체가 대고객 서비스인 동시에 상품으로서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를 수단으로 하는 기업 활동의 수행에 있어서 성공의 관건은 올바른 전략의 확립이다.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최고 경영자의 관심입니다. 결단.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우리 사장님 쉽게 말하면 우리 조직의 장 우리가 무슨 원이다. 그럼 원장님. 그러면 최고 경영자의 이해와 투자에 대한 결단력입니다. 하고 싶어요는 이분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ISP 가가지고 우리의 의견을 사장님들이나 우리의 이 결정자들한테 설명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설명하면 이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배웁니다. ISP에서. 가르쳐 드려요, 내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므로 최고 경영자의 전략 정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끌어내야 된다. 정보 시스템 구축 능력이다. 이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역이니까 여기 있다. 그런데 하나만 부탁드린다면 이때 새로운 기술을 가능하면 많이 스타디해라. 스타디했는데 반영하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스타디를 많이 해라. 꼭 필요한 건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전사적 정보적 마인드 조성과 협조다. 전략 정보를 하는데 몇 명만 모여서 하면 안 되고 회사 전체가 도와주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지만 전략 정보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SIS 단계별 추진사항. 먼저 경쟁 전략 및 SIS에 대한 교육. 이걸 한번 하자 이거예요. 두 번째 SIS 개념의 실사례 적용. 이걸 우리는 또 다른 말을 프로토타이핑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실사례 적용. 기업의 경쟁적 위치를 정확하게 고찰하고 전략정보 기획 포착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데이터가 필요하죠. 이때 왔던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거죠. 포착된 SIS 기회에 대한 토의를 하고 SIS 기회 선택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 다음에 최적의 전략정보 제안을 선택해서 이것을 우리 조직, 기업의 전략정보로 만들어 가자 이거죠. 여기서 보면 목표를 만들어야 되고 전략 목표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고 경쟁적 위치와 전략에 대한 이해를 해주고 그룹별로다가 전략에 왜 그러냐면 전략이 하나 나오면 해야 될 일이 두 군데 세 가지 몇 가지가 되거든요. 그룹별로 SIS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때 아이디어를 개발할 때 그룹별로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합하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중복되는 SIS 아이디어를 제거 및 요약해가지고 하나로 방향성을 잡아야 돼요. 이제 나중에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우리는 배운다 이거지. SIS 아이디어의 경쟁적 중요도를 평가하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SIS 아이디어의 상세한 기술, 개발성 및 주요 고려사항 등을 기술해서 그것이 우리 회사의 전략으로 갈 수 있게 끌어가자 이런 얘기죠. SIS 실행에 대한 관리자 검토 사항은 경영 활동의 계층 분류를 활용해서 기술 활동에 대한 구분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먼저 업무 수준, Operational Control, 기업의 현장에서 발생되는 생산, 판매, 통제, 조정 등의 구체적인 행위, 업무 수준을 정확하게 알아내고, 관리 수준, Management Control, 결정된 목표 전략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반 활동이고, 전략 수준, 조직은 미래예요. 장래의 목표를 달성해서 가지고 있는 자금이나 인력 등의 배분 기능. 각 담당 하급 관리자, 중간 관리자, 최고 경영자의 활용, 기회 탐색과 연결시켜 기업의 대내외 활동 영역을 활용해서 기회 탐색을 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자.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확인을 정확하게 하자 이런 얘기죠. SIS 정보기술을 활용한 체크리스트도 만들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고 이거는 우리가 채택을 했는데 왜 했다, 이건 왜 안 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전략 정보에서 관리자의 검토 항목은 기업 내부와 외부 영역을 구분해서 내부 활동과 외부 고객 지향의 공급자 지향 관리 항목들을 관리한다. 내부 활동 지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부 업무의 효율화 및 업무 지원, 인력 절감, 정보 기술 이용을 통한 비용 절감, 어쨌든 절감이에요. 관리의 효율화, 의사결정 지원과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정보를 획득해내기 위해서 내부 활동을 오리엔티드, 지향에 나가서 알아봐야 된다. 고객 지향, 많이 팔아먹어야 되니까. 자신이 생산하는 재화 영역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기술을 써야 되고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를 파악해보자. 공급자 지향, 나한테 물건 납품하는 사람들이죠. 기업의 원료나 부품, 노동력 등의 공급자에 대해서 전사적 연결이나 우리 여러분들 말입니다. 공급자 지향이라면 내가 돈 주고 일 시키니까 그러니까 너는 뭐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최하위층에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같은 트라이앵글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이거를 잘라놓고 하면 그 사람들의 영역은 요거밖에 안 돼요. 이거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붙인다면 이게 달라진다는 얘기지. 이게 이만큼의 밸류에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급자 지향, 이런 사람들의 연결이나 그 외의 수단을 통해서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공급자도 우리의 바운더리에 들어올 수 있게끔 전략을 세우고 잘 세워야 되는데 그건 우리 회사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도 되긴. 그런데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한테 이거 납품하는 업체지만 이 사람들이 만일에 이렇게 해준다면 우리 수익은 밸류는 얼만큼 더 날 수 있다. 이거를 이 트라이앵글에서 트라이앵글이 요만해질 것이냐 이만해질 것이냐의 이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걸 이제 ISP에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SIS 전략정보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약 4주간에 걸쳐서 강의를 끝냈습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우리가 실제로 이번 수업의 타이틀인 정보 전략론이죠. 그러니까 이 인포메이션 스트래티지 플래닝이거든요. 기획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정보 전략 기획론은 전략 정보 시스템의 마인드를 갖고 시작을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에서 전략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과정을 해왔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에서 우리 저번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스완 매트릭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나한테 스트롱 포인트는 무엇이고 위크 포인트는 무엇이고 나한테 기회는 무엇이고 opportunity는 무엇인데 그것과 관련돼서
요 칸을 4개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스완 매트릭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2주일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각 개인들의 자기 회사를 생각해서 만들어도 좋습니다. 각 개인, 왜 그러냐면 나 회사 안 다녀 그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개인으로 따지면 나 최영락은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고 요새 환경의 변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한테 기회가 오는 건 무엇이고 위협이 오는 건 무엇인데, 그렇다면 이 강점과 기회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요거 그려보면 개인의 스완 매트릭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의 스완 매트릭스도 쓰고 싶으면 써라 이거죠. 그래서 각자 언제까지냐면 10월 7일까지 각자의 스완 매트릭스를 작성해서 나한테 제출하는 게 첫 번째 레포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메일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